IDQ 파워포인트 2016 5번 슬라이드 5분이면 뚝딱 차트 만들기 시작하겠습니다. 예제 파일은 블로그 내에 있고요. 4-5번에 있는 차트 먼저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를 만들어 놓은 상태에서 항상 5번 위치에서 제목을 먼저 입력하셔야 됩니다. 텍스트 상자에 차트 삽입 메뉴를 선택하시고 조건에 맨 먼저 나와 있는 차트 종류는 묶은 세로막대형, 글꼴 도둠의 16이라고 했습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을 선택하십니다. 확인 버튼 클릭. 엑셀 시트 창이 나오면 엑셀 시트 창에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는데 펜과 열이 출력할 때 반대로 나온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편집 기능을 이용해서 펜과 열을 반대로 바꿔주면 되기 때문에 우리는 표의 내용을 입력할 때 출력 결과 그대로 입력을 하면 됩니다. 계열 1에 10대, 계열 2에 20대, 계열 3에 30대. 계열 3 맞죠? 그 다음 2의 1번 셀에 40대, F의 1번 셀에 50대라고 입력하면 됩니다. 항목 1에 소비 2019년, 그 다음에 A의 3번 셀에 만족도 %를 입력하면 됩니다. 그리고 각각에 맞는 데이터를 입력하시면 되겠죠. 만족도인 B의 3번 셀부터 F의 3번 셀에도 동일하게 입력하시면 됩니다. 숫자에 입력할 경우에 소수자리가 안 나오는 경우들이 간혹 있습니다. 그럴 때는 소수자리를 만들기 위한 부분인 B의 3번 셀 위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시고 F의 3번까지 드래그, 오른쪽 버튼 클릭, 셀 서식이라는 메뉴에서 숫자에서 소수자리 한 자리를 넣고 확인을 클릭하시면 소수자리가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른 방법으로 가령 날짜 형식으로 바뀌어도 같은 방법으로 수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항목 3과 4의 자리를 지우기 위해서 파란색 블럭이 정해져 있는 모서리 부분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놓으시고 드래그를 이용해서 범위를 지정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현재 출력되어 있는 결과는 소비와 만족도라고 되어 있는 부분에 가로축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반대로 10대, 20대, 30대가 가로 방향 가로축으로 바꾸기 위해서는 상단 메뉴에 보시면 현재 차트 도구 디자인 탭에 행열 전환이라는 메뉴가 있습니다. 데이터 시트가 활성화된 상태에서 진행을 해야 된다 그랬고요. 행열 전환 메뉴를 누르시면 출력 결과가 10대, 20대, 30대로 바뀌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만들고 나면 데이터 편집 창인 현재 엑셀 시트 창은 필요 없기 때문에 닫아주시면 되고요. 이렇게 만든 후에 가장 먼저 하실 작업은 왼쪽 조건에 있는 차트, 종류 묶은 세로막대형은 했습니다. 그리고 글꼴, 도둠의 16과 외곽선을 수정하셔야 됩니다. 이 내용은, 이 두 개의 내용은 차트 영역이라고 하는 제목의 왼쪽 오른쪽에 빈 부분을 한번 클릭하시고 홈 탭에 보시면 이제 글꼴 바꾸시면 되겠죠? 도둠. 그리고 글자 크기 16. 외곽선은 도형 윤곽선을 의미하기 때문에 차트 도구 디자인 서식 탭에서 도형 윤곽선입니다. 검정색을 선택하시면 외부에 이렇게 선이 들어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차트의 이제 왼쪽 세부 조건을 이용해서 차트의 제목을 편집하기 위해서 제목 입력합니다. 연령별, 소비 증가율 및 만족도라고 입력을 합니다.
글자를 드래그하셔도 되고 점선 부분을 클릭해서 텍스트 상자 전체를 블럭 설정하신 후에 왼쪽에 조건에 보시면 차트 제목은 궁서 24 굵게 채우기 흰색 테두리 그림자 옵셋을 그림자 오른쪽 옵셋 왼쪽을 주라고 했습니다. 자, 그러면 홈 탭에서 글꼴이 궁서 크기가 24 글꼴이 굵게 그리고 채우기이기 때문에 상단에 있는 차트 도구 디자인의 서식 탭 그리고 채우기 메뉴이기 때문에 도형 채우기에서 흰색, 도형 윤곽선에서 검정색 그리고 그림자 옵셋 왼쪽은 채우기 도형 효과에서 그림자입니다. 그리고 바깥쪽에서 두 번째 줄에 세 번째 열에 있는 옵셋 왼쪽을 선택하시면 되겠죠. 자, 이렇게 하시고 차트 영역에 채우기를 바꾸라고 했습니다. 차트 영역 선택, 채우기 노란색이라고 했으니 도형 채우기에서 표준색의 노란색을 선택합니다. 그림 영역을 선택하셔야겠죠. 그림 영역 선택, 채우기는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채우기는 흰색. 출력 결과에서 보시면 눈금선이라는 건 존재하지 않습니다. 현재. 그래서 선 위에다가 정확하게 올려놓으시면 세로갑 축 주 눈금선이라고 나오죠. 주 눈금선을 클릭하시면 왼쪽에 숫자에 점이 찍히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이 상태에서 오른쪽에 있는 차트 요소를 누르시고 눈금선을 삭제하셔도 되고요. 다른 방법은 선택한 상태에서 키보드 딜리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데이터 서식은 만족도 퍼센트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 후에 보조축을 지정하라고 했습니다. 차트에서 보조축이라는 것은 오른쪽을 얘기한다고 했죠. 왼쪽에 있는 숫자가 기본 세로축, 오른쪽에 있는 것이 보조 세로축입니다. 한 개의 계열을 현재는 만족도인 빨간색 계열을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고 보조축으로 변경하는 거죠. 계열을 하나 선택하신 후에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메뉴를 선택합니다. 만족도 계열을 현재 사용하고 있는 버전은 19 버전이기 때문에 혼합으로 나와 있습니다. 우리 집엔 16 버전입니다. 그러면 콤보 365 버전입니다. 그러면 동일하게 혼합이라고 나올 것 같습니다. 맞죠? 혼합 차트에서 만족도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하라고 했습니다. 묶은 세로막대형이 아닌 꺾은 선형 계열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클릭하시면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보조축으로 지정하라고 했으니 보조축 선택, 확인 버튼 클릭. 자, 출력 결과와 비슷한 듯 비슷하지 않습니다. 조건대로 다 해도 되고요. 출력 결과와 동일하게 먼저 하고 싶으면 소비, 만족도 이렇게 계열의 색깔과 계열이 의미하는 것에 용어를 정의한 것을 우리는 범례라고 했습니다. 범례도 마찬가지로 차트 요소라는 메뉴에서 지울 수 있고요. 달리하면 범례 선택, 딜리트를 누르셔도 됩니다. 밑에 있는 표를 만들겠습니다. 차트 요소 클릭, 데이터 표입니다. 또는 데이터 테이블입니다. 데이터 테이블, 데이터 표, 버전에 따라 약간 차이가 있을 수도 있고요. 테이블이라고 주로 표현을 합니다. 됐으면 클릭,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조건에 보시면 값 표시라고 되어 있습니다. 40대 소비 2019 계열만이라고 했네요. 출력 결과물에 보니 40대 위에 132가 값이죠. 값을 차트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현재 표에 사용되어 있는 데이터들을 의미하는 거고요. 데이터의 숫자 값을 레이블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러면 131이 들어가려면 차트 요소에서는 데이터 레이블이 되겠죠. 자, 전체적으로 레이블이 들어가 있는 것이 아니고
한 개의 레이블에만 데이터 레이블이 표시되어 있기 때문에 40대 소비 계열인 파랑색 계열 선택 전체 점선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다시 한번 40대 소비 계열 선택하시면 이 부분만 점이 찍힌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선택됐다는 의미죠. 이 상태에서 차트 요소 데이터 레이블을 클릭하시면 이게 한 박자 늦네요. 데이터 레이블을 선택하시면 131이 들어가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왼쪽과 오른쪽에 숫자가 맞는지 확인하시면 되는데 왼쪽에 있는 숫자의 증가값은 그대로 맞습니다. 그렇죠? 근데 보시면 아랫부분에 마이너스 표시 없습니다. 그 다음 오른쪽에 보조축은 20 단위로 늘어났는데 우리 것은 10 단위로 증가된 걸 확인할 수 있죠. 오른쪽 보조축의 숫자 클릭, 오른쪽 버튼 축 서식. 축 서식 메뉴에서 살펴보시면 최소값은 아랫부분, 최대값은 맨 위 상단이 되겠죠. 그 다음 증가값은 여기서는 단위 기본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16에는 아마 주로 되어 있을 겁니다. 그렇죠? 주 단위. 이 부분이 증가값입니다. 그래서 20으로 변경하시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부분이 마이너스라고 되어 있어야 되는데 0으로 되어 있죠. 0으로 되어 있는 것은 이 표시 형식이 현재 숫자 형식이고요. 빼기가 오는 것은 하이픈입니다. 회계 형식입니다. 이것을 변경시켜주는 부분은 표시 형식. 맨 마지막에 표시 형식 있고요. 범주에 보시면 숫자가 아니라 회계라고 했습니다. 마이너스로 바뀌긴 했지만 $1가 붙어 있네요. 기호를 원에서 없음으로 바꿔주시면 바뀌는 걸 확인할 수 있죠. 왼쪽에 있는 숫자를 클릭하시면 축서식 바뀌고요. 동일하게 일반이 아니라 회계, 기호는 없음으로 변경하시면 되겠죠. 자, 여기서 2% 부족한 부분은 이 부분에 보시면 눈금선이 있는데요. 우리 건 없습니다. 자, 현재 축 옵션에 가보시면 아까 봤던 것들이 나오죠. 축 옵션, 최소값, 최대값, 그 다음에 표시 형식도 보이죠. 눈금선을 만들기 위해선 눈금, 그다음 주눈금선이 현재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데요. 바깥쪽으로 되어 있는 이 부분에 눈금선이 들어가는 걸 의미하는데 기본적으로 바깥쪽으로 되어 있으면 나타나지 않습니다. 없음, 다시 바깥쪽. 자, 선의 모양이 아랫부분과 달라요. 그렇죠? 검정색이 아니네요. 자, 마찬가지로 왼쪽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눈금선, 없음 바깥쪽 하시면 눈금선이 나타나네요. 요건 좀 2% 부족하죠? 없음 누르겠습니다. 이럴 때는 채우기 윤곽선에서 윤곽선을 넣어주시면 좋습니다. 윤곽선을 회색 계열로 하나 넣어주시면 비슷하죠. 그럼 여기도 비슷하지 않을까요? 윤곽선을 회색 계열로 바꿔주시면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죠. 근데 여기까지 감점 요소가 현재는 안 되고 있습니다. 추후에는 모르겠는데 자, 최대한 비슷하게 만들었고요. 하다 보니 이 부분이 출력 결과물과 다릅니다. 그렇죠? 요거 수정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선택, 이 위에서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 클릭. 그리고 채우기 및 선 메뉴를 클릭하시고요. 상단에 보시면 표식 있습니다. 이 부분이 안 나타나는 학생들은 살짝 올리시면 선 위에 있습니다. 표식 메뉴 선택, 그다음 표식 옵션 선택, 기본 제공 선택, 형식은 다이아몬드, 굵기는 10 하시면 출력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확인해 볼까요? 비슷한가요? 거의 동일하게 나타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도형 삽입합니다. 도형 삽입은 2018년도 대비라고 되어 있네요. 자, 삽입을 하기 위해서 도형, 그 다음에 설명선의 두 번째 줄에 두 번째 칸에 있는 말풍선, 모서리가 둥근 사각형입니다. 선택해 주시고 드래그, 그 다음에 밑에 있는 크기 조절점을 눌러서 살짝 밑으로 내리시면 되죠. 2018년 대비라고 쓰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테두리 클릭, 글꼴이 굴림에 18이니까 굴림, 그 다음에 18. 그 다음 여기서 나와 있지 않지만 보시면 글자색을 변경해야 되긴 하는데 좀 이따가 도형 스타일을 변경하시면 글자색 바뀝니다. 보기 좋게 하기 위해서 단락그룹의 가운데 맞춤, 그리고 살짝 보시면 글자가 위, 아래, 중간에 아니에요. 이럴 때 변경시켜주는 부분은 단락그룹에서 텍스트 맞춤 중간을 선택하시면 중간으로 갑니다. 조건에 보시면 도형 서식에서 도형 스타일의 자세히 버튼 클릭하시고 미세효과 강조 1이었을 겁니다. 맞죠? 이렇게 만들면 완성이 됐습니다. 자, 이번에는 예제 파일에 있는 1-5번 차트를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가장 먼저 슬라이드, 위치는 5번 슬라이드고요. 슬라이드를 변경하고 나서는 항상 제목을 먼저 쓰시라고 했습니다. 옐로우시티 문화사업 성과. 차트를 만들기 위해서 텍스트 상자 내부에 있는 차트 삽입 아이콘 선택, 항상 종류는 묶음 세로 막대형에서 시작합니다. 자격증 과정에서는 확인 버튼 선택, 그리고 먼저 했던 것과 동일하게 가로 계열, 가로 항목과 세로 항목, 계열과 항목은 출력 형태와 동일하게 작성합니다. 2015년이라고 데이터를 입력하시고 그 다음에 커서를 다른 부분에 놨을 때 오른쪽 하단에 상자가 하나 생깁니다. 그쵸? 이거 잘 안 될 것 같네요. 그냥 하겠습니다. 그냥 2016년 입력할게요. 원래는 이제 나오네요. 이렇게 모서리에 마우스 포인터를 올려놨을 때 더하기 모양이 나옵니다. 이 상태에서 마우스 왼쪽 버튼 누르고 오른쪽으로 드래그 하시면 숫자와 텍스트가 같이 있을 때는 숫자가 1씩 증가합니다. 그래서 한번 하려고 했더니 잘 안 됐다가 됐습니다. 그냥 입력하셔도 되고 아니면 한번 해보셔도 되고요.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엑셀 할 때는 필요한데 파워포인트에서 많이 사용하지 않기 때문에 그냥 하시면 됩니다. 자, 이제 내용을 입력하시면 되겠죠. %로 나와 있는 내용들은 다 일일이 %를 넣어서 입력하시면 됩니다. 35%, 62%. 번거롭더라도 % 다 입력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렇게 만들고 나서 아랫부분에도 마찬가지인데 지금 현재 보시면 %와 그 다음에 일반 숫자의 차이는 갭이 너무 많죠? 그래서 거의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에 있는 항목 3과 항목 4는 필요 없기 때문에 상단 이 시트에서 파란색 모서리에 있는 사각형을 드래그하여 출력 결과에서 없애줍니다. 그리고 출력 결과를 보니 2015년이 가로축이기 때문에 변경해야 되죠. 그래서 상단에 차트 디자인 도구 메뉴에서 행렬 전환을 눌러서 연도가 가로축으로 변경되도록 수정합니다. 됐으면 시트창 닫아주시면 되겠죠. 일단 가장 먼저 하실 일은 왼쪽에 출력 조건에 보시면 글꼴 도둠의 16 외곽선이라고 했죠. 차트 영역을 선택한 후에 홈 탭에서 글꼴이 도둠, 그 다음에 글자 크기는 16으로 변경을 하시면 모두 다 변경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고요. 외곽선 주라 했습니다. 차트 도구 서식 메뉴에서 도형 윤곽선을 검정색으로 바꿔주시면 됩니다. 자, 이렇게 하고 세부 조건 1번을 하기 위해서 제목 입력해야죠. 축제 방문객 문화사업 성과라고 입력을 했습니다. 테두리 클릭, 글꼴은 홈 탭에서 궁서, 글자 크기는 24. 그 다음에 채우기, 글꼴 스타일이 굵게가 있군요. 그리고 차트 도구 서식 메뉴에서 채우기 흰색, 그 다음에 도형 윤곽선은 테두리죠. 테두리가 도형 윤곽선입니다. 검정색. 그 다음에 도형 효과 메뉴에서 그림자가 바깥쪽이에요. 무조건. 원래는 보면서 해야 정상이죠.
근데 바깥쪽이 일반적입니다. 그래서 그림자 오른쪽, 옵셋 오른쪽이면 두 번째 줄의 첫 번째 거. 자, 원래는 출력 결과에서 뭐가 잘못된 것 같은 느낌이죠? 그림자에서 옵셋 오른쪽 맞죠? 상단에도 살짝 보이고 있네요. 출력 결과에 살펴보시면 그림자가 어느 부분에 있는지를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시 한번 보죠. 그림자, 옵셋, 오른쪽. 네, 상단에도 살짝 보입니다. 자, 그다음에 차트 영역은 노란색이라고 했으니 차트 영역, 도형 채우기 노란색. 그다음에 그림 영역 흰색이라고 했습니다. 차트 채우기 옵션에서 흰색. 마찬가지 눈금선 없으니 눈금선 클릭, 딜리트. 데이터 서식은 성과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으로 변경한 후에 보조축을 바꾸라 했습니다. 현재 성과 계열은 거의 보이지 않고 있죠. 자, 계열을 방문객 계열을 선택하겠습니다. 마우스 오른쪽 버튼 클릭, 계열 차트 종류 변경. 다음 성과 계열이라고 했죠. 성과 계열을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이라고 했으니 꺾은 선형 그룹의 네 번째 있는 표식이 있는 꺾은 선형 선택. 보조축 클릭하시면 아까는 보이지 않던 꺾은 선형이 오른쪽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보통 이렇게 혼합 차트를 이용할 때는 이 단위들의 차이가 갭이 클 때 퍼센트의 경우는 보이지 않기 때문에 단위를 달리해서 차트를 확인하고자 할 때 사용하는 겁니다. 됐으면 확인. 자, 범례 필요 없을 거예요. 딜리트. 자, 그 다음에 왼쪽과 오른쪽이 출력 형태와 동일한지 확인해 주시고요. 자, 오른쪽을 보니 120%까지 만들어야 하고 단위는 30씩이네요. 그러면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 선택, 오른쪽 버튼 축 서식. 자, 그 다음 잘 보시면 우리는 분명히 퍼센트로 저장을 했는데, 입력을 했는데 소수짜리로 나오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쵸? 안타깝게도 축 옵션에 나와 있는 단위들은 퍼센트는 사용할 수 없고 소수짜리로만 가능합니다. 그러면 최대값은 1이 아니라 1.2로 바꿔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기본은 그러니까 주 단위를 얘기하는 거죠. 0.3이 되겠죠. 마찬가지로 눈금을 표시하기 위해서 주눈금이 바깥쪽이 아니라 없음을 누르고 바깥쪽 맞죠? 이쪽 왼쪽도 마찬가지로 주눈금이 여기서 만들면 안 되죠. 참. 표시 형식이 맞는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표시 형식은 맞네요. 그리고 데이터표 만들어야죠. 차트 요소에서 데이터 테이블. 그리고 나서 여기에서 이제 선을 만들고 싶으면 윤곽선을 회색 계열로, 마찬가지 오른쪽에 있는 보조축의 선도 검정색으로 만들면 T니까 회색 계열로 이렇게 만드시면 되겠죠. 자, 그리고 조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2019년 계열의 방문객을 10,000명 계열만 여기네요. 100이 들어가 있는, 그쵸? 그래서 이 계열 선택, 다시 한번 선택, 오른쪽 버튼, 오른쪽에 있는 차트 요소 선택. 자, 여기에 들어가는 내용은 데이터 레이블이라고 했습니다. 그쵸? 자, 이렇게 하고, 자, 보시면, 이제 요거 만들까요? 지속적 성장세. 그 다음에 요거는 화살표입니다. 도형에서 블록 화살표에서 첫 번째 있는 화살표 오른쪽 만들어 주시면 되죠. 그래서 위치를 대략 설정하시면 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네요. 이만큼 사이니까 비슷하죠. 그래서 지속적 성장세 입력하시면 되고요. 그리고 글꼴이 굴림의 파랑입니다. 그래서 블럭 클릭, 그다음에 굴림, 그다음에 크기가 18. 도형이 약간 지속적 성장세 이렇게 더 늘려야 되네요. 그쵸? 간혹 내용을 쓰다 보면 나중에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다 보면 글자가 도형이 출력 결과와 같지 않게 벗어나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럴 때는 도형을 만들고 바깥쪽에서 텍스트 상자를 만들어서 겹쳐서 쓰셔야 돼요. 예제가 나오면 또 설명할게요.
그리기 도형의 서식 메뉴에서 도형 스타일에서 미세요가 파란 강조 1을 눌러서 완성을 하시면 되겠죠? 하나 더 추가로 설명하면 표식에 있는 꺾은 선형, 오른쪽 버튼, 데이터 계열 서식이었죠? 다음에 채우기 및 선, 맨 상단에 있는 표식, 그다음에 표식 표식 옵션 클릭, 기본 제공 다이아몬드, 크기 10. 이렇게 해서 완성이 되는 걸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여기까지 차트 만드는 거 5분이면 몇 번 반복해서 연습하시면 차트 하나 만드는데 5분밖에 걸리지 않습니다. IDQ 파워포인트 시험을 준비하신다면 차트 만드는 방법을 마스터해서 꼭 5분 안에 작성하시기 바랍니다.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